여러분이 은행에 넣어둔 돈 1년에 고작 2%에서 3% 정도 이자 받고 계시죠? 그런데 불과 얼마 전 한국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인 코스피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장중에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코스피는 5,000선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은행 이자로는 1년에 100만원 넣어야 고작 2만원에서 3만원 버는데 주식 투자로 수백만원씩 버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도대체 주식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오늘은 초등학생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쉽게 말하면 회사를 작은 조각으로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 다 좋아하는 카카오톡을 만든 카카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 회사를 100조각으로 나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 한 조각을 사는 게 바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카카오 회사의 주인 중 한 명이 되는 거죠. 물론 진짜로는 수억 조각으로 나눠져 있어서 한 조각 사봤자 회사의 아주 작은 부분만 소유하게 되지만요. 그럼 회사는 왜 자기 회사를 조각내서 팔까요? 답은 간단해요. 돈이 필요하니까요. 회사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거나 공장을 짓거나 할 때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주식을 파는 겁니다.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하지만 주식을 팔면 갚을 필요가 없거든요. 대신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주식을 산 사람들과 나눠 가져야 하죠. 여기 지우라는 초등학생이 있다고 해볼게요. 지우는 게임을 정말 좋아해서 작은 게임 개발팀을 만들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서 팔 계획입니다. 문제는 게임을 만들려면 좋은 컴퓨터도 사야 하고 그래픽 디자이너한테 그림도 맡겨야 하고 음악도 만들어야 해서 1천만 원이 필요한데 지우가 가진 돈은 500만 원밖에 없어요. 지우는 고민 끝에 주변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기로 합니다. 우리 게임팀의 주식을 살래?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지우의 게임팀을 10조각으로 나눠서 지우가 이미 가진 500만 원으로 5조각을 갖고 나머지 5조각을 각각 100만 원씩 받고 파는 겁니다. 지우의 친구 민준이는 지우가 만들 게임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100만 원을 투자해서 한 조각을 삽니다. 이제 민준이는 지우의 게임팀 주주가 된 거예요. 게임팀이 돈을 벌면 그중 10%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겁니다. 지우는 4명한테 더 투자를 받아서 총 1천만 원을 모았고 드디어 게임 개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게임을 만드는 게 힘들었지만 1년 정도 열심히 만들어서 드래곤 어드벤처라는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게임이 재미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다운로드 수가 쭉쭉 늘어났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드래곤 어드벤처는 대박이 났어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게임을 다운받았고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사는 사람들도 많아서 돈이 많이 벌렸거든요. 게임 전문가들이 지우의 게임팀 가치를 평가해봤더니 이제 3천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처음 1천만 원이었던 게 3배가 된 거예요. 그럼 민준이의 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게임팀 가치가 3배가 됐으니까 민준이가 가진 한 조각도 이제 300만 원의 가치가 된 겁니다. 만약 민준이가 다른 사람한테 자기 몫을 판다면 2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이게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 지우의 게임이 재미없어서 아무도 다운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팀의 가치는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준이가 가진 한 조각의 가치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들죠. 50만 원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게 주식의 양면성이에요. 회사가 잘 되면 내 돈도 늘어나지만 안 되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우의 게임팀이 계속 잘 돼서 여러 개의 게임을 만들고 직원도 50명으로 늘어났다고 상상해 봅시다. 회사 가치가 100억 원이 됐어요. 이쯤 되면 지우는 코스닥이라는 주식시장에 회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아무나 증권 앱으로 지우의 게임회사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라는 두 개의 큰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코스피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LG 같은 엄청 큰 회사들이 있고 코스닥에는 좀 작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코스피가 장중에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찍었고 완전히 넘어선 겁니다. 코스피 5,000이 뭔지 설명해 줄게요. 코스피 지수는 한국 주식시장에 있는 큰 회사들의 주가를 평균 낸 숫자예요. 1980년에 100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5,000이 됐으니까 45년 동안 50배나 오른 거죠.
만약 1980년에 1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면 지금 5천만 원이 됐을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학생들도 주식을 살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를 받으면 주식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요즘은 용돈을 모아서 주식을 사는 중고등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10,000원만 있어도 살 수 있는 주식이 많거든요. 사람들은 왜 주식을 살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요. 삼성전자 주식을 7만 원에 샀는데 10만 원이 되면 주식 한 개당 3만 원을 버는 거죠. 둘째는 배당금 때문이에요. 회사가 1년 동안 돈을 많이 벌면 그중 일부를 주식 가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이게 배당금입니다. 은행 이자처럼 가만히 있어도 받는 돈이에요. 하지만 주식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비행기 회사 주식들은 엄청 떨어졌거든요. 아무도 여행을 못 가니까 비행기 회사가 손해를 받고 그래서 주가가 뚝 떨어진 거예요. 반대로 쿠팡 같은 배달 회사는 주가가 올랐죠. 집에서 물건을 시키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주식을 살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아는 회사의 주식을 사야 해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라는 걸 안다면 사는 거고 이상한 회사 이름인데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으면 사지 않는 거예요. 둘째, 모든 돈을 한 곳에 몰아넣으면 안 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으면 바구니를 떨어뜨렸을 때 전부 깨지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회사 주식을 조금씩 사야 한 회사가 망해도 다른 회사로 만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오래 가지고 있어야 해요. 주가는 매일매일 오르락 내리락 해요. 오늘 올랐다고 좋아하고 내일 떨어졌다고 슬퍼하면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좋은 회사를 골라서 최소 1년, 가능하면 3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오르거든요. 실제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투자자 워런 버핏 할아버지는 주식을 사면 거의 안 팔아요. 좋은 회사 주식은 영원히 가지고 있겠다는 마음으로 산대요. 그래서 지금 100조 원이 넘는 부자가 됐답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벌려면 어떤 회사 주식을 사야 할까요? 앞으로 잘 될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잘 될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회사죠. 또 요즘 AI가 핫하니까 AI 반도체 만드는 회사도 좋을 수 있어요. 반대로 점점 안 좋아지는 산업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석탄으로 전기 만드는 회사는 앞으로 힘들 거예요. 환경 문제 때문에 나라에서 규제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회사 주식은 아무리 싸도 사면 안 됩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미국 주식도 인기래요. 애플, 구글, 테슬라 같은 회사는 한국에 없으니까 미국 주식을 사는 거죠. 한국 증권 앱으로도 살 수 있어요. 다만 미국 돈으로 사야 하니까 환율을 생각해야 하고 거래 시간도 우리나라 밤 시간이라 좀 불편하긴 해요.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수수료를 내야 해요. 하지만 요즘은 경쟁이 심해서 수수료가 엄청 싸졌어요. 10만 원어치 사도 100원에서 200원 정도만 내요. 또 한국 주식으로 돈을 벌면 세금을 안 내요. 대신 배당금 받을 때는 세금을 좀 떼어가긴 하지만요.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거야 하면서 안 팔다가 떨어져서 후회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반대로 조금 떨어졌다고 겁먹어서 바로 팔았는데 다음날 다시 오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미리 목표를 정하는 게 좋아요. 30% 오르면 팔짝, 20% 떨어지면 팔짝,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떨어지면 빚까지 갚아야 해서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빚내서 주식하다가 인생 망친 사람들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이 주식 사면 대박 난다는 말도 조심해야 해요. 진짜 좋은 정보라면 벌써 주가에 반영됐을 거예요. 남들 다 아는 정보로는 돈 못 벌어요. 내가 직접 회사를 공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코스피가 5,000을 넘은 건 정말 역사적인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오를까 궁금해하는데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내일 떨어질 수도 있고 계속 오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좋은 회사를 찾아서 적당한 가격에 사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주식은 당장 쓸 돈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 달 핸드폰 값 내야 하는 돈이나 학원비로 쓸 돈은 주식에 넣으면 안 돼요. 최소 1년 이상 안 쓸 돈으로만 해야 해요.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손해보고 팔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부자 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 갖는 것도 중요하고 아껴 쓰는 습관도 중요하고 나중에 사업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주식은 적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 팔 수 있어서 좋은 점이 많아요. 오늘 설명으로 주식이 뭔지 이해됐나요? 학생 여러분도 이제 뉴스에서 코스피가 올랐다는 말이 나오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당장 주식을 하라는 건 아니고 일단 관심을 갖고 공부해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돈을 벌면 그때 천천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